이번 설명회는 전라남도 교육청과 저희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 농산어촌 유학에 대해 광주 지역 학부모님들과 교직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 그리고 모든 여러분께 이 자리 빌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이 어떤 사업이고 저희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이 어떻게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우리 김선희 사무관님께서 아마 질의응답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전남 농산어촌 유학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농산어촌 유학이라는 것은 전남 이외의 도시 학생들이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온마을 돌봄을 연계한 생태 환경 체험을 위해 6개월 이상 전남으로 전학하여 생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번 유학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재적수 60명 이하의 전남 면 단위 지역 정규 소학교를 중심으로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유학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과 세부 학교 현황은 잠시 후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별도로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유학생활 기간 동안 학생들의 거주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 유형은 홈스테이형, 그리고 지역센터형, 가족 체류형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홈스테이형은 학교 인근 농가에서 농가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하고, 지역센터형은 지역활동가가 운영하는 지역센터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가족 체류형은 해당 마을로 가족 전체 또는 일부가 함께 이주해서 생활하는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학사업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유학사업은 초등학교의 경우 광주 관내 공립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재학생, 또한 중학교의 경우 광주 관내 공사립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각종 원인에 의한 알레르기와 기저질환이 없어야 하며 반드시 개인 상해 및 실손보험에 가입된 학생이어야 합니다. 광주 지역에서 중학교 배정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신청이 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자격으로서 공통 자격은 반드시 광주 관내 공립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1년 이상 재학하였던 학생이어야 되며, 홈스테이형과 지역센터형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형제자매가 신청할 경우 초등학교 3학년도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 체류형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형제자매가 없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이걸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유학기간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농산어촌 유학 2기는 2021학년도 2학기 동안 운영이 됩니다. 2021년 8월 말 또는 9월 초에 해당 학교 개학일부터 내년 6월까지 그 기간이며 6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학기간은 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을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유학 중에 학교로 문의해 주시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학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유학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학부모님께서는 홈스테이형과 지역센터형의 경우 학생 1인당 월 80만 원의 유학비를, 그리고 가족 체류형의 경우 지역에 따라 각각 정해진 농가 임대료를 내시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홈스테이형과 지역센터형의 경우에는 학생 1인당 30만 원, 가족 체류형의 경우 가구당 30만 원의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학부모님께서 부담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저희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관련된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최종 결정이 된 이후에 별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유학생 학적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학생의 경우는 이 해당 기간 동안은 전남 학교로 전학을 하셔야 됩니다. 해당 유학 기간 끝난 후 강주 학교로 복귀가 가능하며 유학 전 보호자의 주소와 유학 후의 주소가 같을 경우에는 원적교로 복귀하고 주소가 다를 경우 유학 후 보호자 주소에 따라 학교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주소지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홈스테이형은 농가 부모의 동거인으로 전입해 주셔야 되는 거고, 지역센터형은 지역활동가의 동거인으로 전입하게 됩니다. 가족체류형은 학생과 보호자의 1인 이상이 함께 세대를 구성하여 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은 인터넷 정부 24 사이트든지 또는 주민자치센터 방문하셔가지고 처리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도 포기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학 기간은 6개월이 끝나기 전에 광주 학교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유학계에 관련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전남의 다른 학교로 유학을 위해 포기하는 것은 일단 불가능합니다. 중도 포기 시에 학부모님들께 부담하신 부담금은 이 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할 계산해서 환불 조치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남은 기간에 해당되는 지원금도 회수될 수 있습니다. 단 질병 등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대상이 아니므로 불가피한 상황으로 중도 포기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유학교의 담당자와 사전 면담을 통해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점도 꼭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학기 유학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학부모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 6월 28일 현재 재학 중인 광주의 소속학교를 통해 유학 신청서를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신청하신 학교에 저희 시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제차 안내가 될 거고 그 공문에 따라서 최종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녀가 유학사업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께서는 신청을 작성하셔서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광주의 소속학교의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청서를 제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학교 1차 배정이 7월 14일 수요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후에 7월 16일부터 25일까지는 1차 배정된 유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가지고 생활하게 될 학교, 농가 등을 살펴보시게 될 거고요. 방문 날짜와 장소 등은 해당 학교와 사전 연락 후에 결정하셔 가지고 개별적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서 최종 8월 4일 날 유학교 최종 배정이 이루어지고 8월 5일 이후에 해당 지역으로 주소 이전 및 전학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배정된 학교의 2학기 계약일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주소 이전이나 또는 전학 처리 일정이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고요.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 우리 시 교육청 초등교육과에 연락 주시면 그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년 제2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과 관련된 안내사항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주관하고 계신 전남도 교육청 범미경 과장님께서 전남 농촌 어학 유학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범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전남 농산어촌 유학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신나게 놀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전남은 지리산, 섬진강, 그리고 영산강, 그리고 전남의 작은 학교들이 인접해 있는 자연 환경,
인문 환경들이 굉장히 문화적인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좋은 곳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천혜의 자연 환경과 어우러진 학교와 마을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자연과 더불어서 신나게 뛰어놀고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전남은 대부분 지금 유학학교는 전남에도 1000명 이상 넘는 대규모 학교가 시 지역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어촌 유학을 추진하는 학교는 60명 이하의 면 단위의 작은 학교만 추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학교가 60명 이하의 학생이기 때문에 한 년이 10명 이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인수 학급인 거죠. 그래서 학생과 교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고요. 방과후 학교 역시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는데요. 작은 면 단위 학교의 작은 학교는 방과후 학교 전면 모두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 강사에게 받는 수업의 수준은 개인 레슨 수준의 방과후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남에서는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과 추진해서 지금 전남에 있는 60명 이하 면 단위 학교에 첨단 에듀테크 환경이 전부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개인 스마트패드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기타 스마트 기기가 아이들 개개인에게 전부 주어져 있고요. 가정으로 대여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 수업이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 진행될 때에도 아이들이 집에서 원격 수업을 받는데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남에 있는 자연 친환경적인 먹거리 함께 제공되고 있고요. 특히 친환경 그 유전자 조작이 없는 non-GMO 친환경 식품으로 아이들의 급식이 제공되고 있고요. 밀집도 낮은 학급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자연적으로 지켜지기 때문에 좀 더 도시 지역보다는 안전하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학의 형태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저희는 학기 단위로 연장 가능하고요. 유학 경비는 홈스테이형 경우와 그다음에 센터형 기숙사처럼 생활하는 센터형 경우에 농가에 홈스테이형 농가에 80만 원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3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학부모님의 자부담은 50만 원이 되는 거죠. 홈스테이형과 센터형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가족 체류형으로 가족과 함께 유학을 오신 분도 도교육청에서 30만 원 지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가족이 함께 생활해야 하는 주거는 즉 주택은 지자체 또는 우리가 마련해 놓은 그 발굴해 놓은 주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활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생활비로 그냥 생활하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그 좋은 집 같은 경우에 임대료를 좀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지역에 따라서 좀 상이하겠고요. 서울에서 이렇게 유학 오신 그 가족 체류형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형편에 따라서 더욱더 수익자 부담으로 자부담을 안고라도 좋은 집을 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지자체 자체에서 임대를 해주시는 그 범위 내에서 뭐 지불하는 금액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가족 체류형 주택을 방문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의 1기 때는 이제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8월이 끝나죠. 6개월간 운영을 해봤는데요. 서울에서 120여 명의 학생이 희망을 해가지고 이제 직접 학교도 방문해보고 살 집도 방문해보고 최종 82명을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8월에 서울로 다시 원조교로 복귀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학기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연장 가능한 희망자를 파악을 해보니 55명이 연장을 했습니다. 이는 61%에 해당되고요. 10명 중에 7명 꼴로 연장을 신청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연장을 했겠냐라는 걸 이제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농산어촌 이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았던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비전으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서울 아이들의 경우에 특히 흙을 밟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첫째,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다. 그리고 학원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런 스트레스들이 있잖아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선생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친밀했다. 친구들과의 사귐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도전해보지 못했던 전교 학생회장이라든지 아이들의 자율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도시에서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도전이 자기에게 경험의 기회가 되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만족도가 다소 높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1기 때는 서울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유학의 대상 지역이 서울만 해당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2기 때는 MOU가 체결된 서울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광주시 교육청 그리고 경기, 인천 그리고 전국까지 확대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이제 광주시 교육청과는 이제 더욱더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이제 인근에 있기 때문에 특히 조금 전에도 장학관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친지형으로 친척이죠. 그러니까 할머니 또는 뭐 큰아빠, 댁 이렇게 친척집으로 이렇게 유학을 가기를 희망한다라는 말씀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친척집으로 만약에 유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저희는 홈스테이형 농가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진행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기 때는 저희들이 이제 가족 체류형이 저희들은 홈스테이형이 훨씬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유학 사업을 딱 이렇게 펼치고 보니 어머님들께서 학생의 안전 문제라든지 또 도시에서 같이 이렇게 잠깐의 휴식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가족 체류형을 훨씬 많이 희망을 하셨습니다. 근데 1기 때는 이렇게 좀 가족 체류형 농가를 저희들이 다 발굴을 해서 제공을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동안에 좀 준비를 해서 전남에는 22개 시군이 있습니다. 담양, 화순 뭐 잘 아시겠지만 곡성, 구례 이렇게 쭉 해서 22개 시군이 있는데 그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유학 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지자체에게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자체에서 9개 시군에 10개 마을을 이렇게 공모에 신청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유학 마을을 조성해 두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이렇게 전남 농산어촌 유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의 대안으로 주목받아서 영국 BBC에서 이렇게 취재를 해갔어요. 네, BBC에서 취재를 해간 학교는 순천 월등초등학교인데 이 학교 경우에는 지금 6명인가요? 6명, 7명인가요? 6명의 유학생이 지금 와 있는데 이 학교에는 그 30명 이하의 작은 학교입니다. 네, 이 학교 특성은 주변이 이제 순천의 월등면이라는 곳이 복숭아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는 마을 활동가 분들과 함께 또 마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복숭아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체험을 하는 학교이고요. 기타 이 학교에도 작은 학교가 지닌 여러 가지 특성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학교의 장점은 그 마을의 활동가이신 분이 마을에다가 주동마을이라는 곳에다가 마을 분들이 이 주택을 지금 현재 4채를 이렇게 새로 이렇게 스틸하우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을에 이렇게 놔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4채에 서울에 지금 학부모님들이 와서 살고 계시고요. 한 채는 한옥으로 지역에 있는 주택을 제공해 드렸고요. 이제 또 올해 2기에는 2채를 더 마을에서 이렇게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이 가족 체류형 이 유학을 온 그런 학생들로 인해서 이 마을에 6살
난 태서라는 아이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형 누나가 생겨가지고 아주 마을이 활력을 얻었다는 그런 저희들의 작은 학교와 작은 마을에 이 유학 사업으로 인해서 활력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아마 이런 마을에도 유학 오시면 학부모님들도 어떤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함께 힐링을 하시고 저희들도 새로운 활력을 또 얻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잠깐 BBC 방송 소개된 내용 잠깐 함께 보시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 지금은 그냥 집 앞에만 나가면 놀이터인데 거기 가. 나가분들이 10명 있으면 안녕하세요. 저는 월등초 5학년 유지우입니다. 서울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다가 이곳으로 전학 왔습니다. 아까 그 무단개구리 봤지? 저희 엄마가 데려온 경험이니까 한 번만 가보자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기 싫었죠? 많이 화가 나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힘들게까지 거기 가고 싶진 않았거든요. 아, 싫어. 우리 진짜 그냥 진짜 재미로 차가운 발 오래 참기 어때? 여기 봐봐! 자식이잖아! 여기 봐봐! 여기 있잖아! 자식이. 답사를 한 번 와서 바로 깨는 거예요. 한 학치 2개에다가 옆에 자연이 쫙 깔리는데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꼬리가 뜯기는 소리가 나야 돼. 이게 뭔가? 만져봐. 감자다! 감자지? 감자다! 이거 봐봐요, 감자가. 뽑아낸 걸 치워내면서 여기다 올려내면 돼. 이렇게 알았지? 주변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진짜.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한국 엄마들은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해요. 그만큼 교육열이 되게 심해요. 제가 교육을 놓는다고 생각해요. 여기 오는 거를. 책상 앞에서 앉아있는 공부만 공부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좀 아이들을 불편하게 키워보고 싶었어요. 그냥 얻어지는 건 없다. 괜찮아, 좀 달아줄래? 오, 엄청 커. 엄청 커. 이게 길들이 있거든, 장나? 그 길 딱 중간에 있어. 길 딱 중간에 있어. 그러면 길이 우리 학교에는 현재 7명의 유학생이 와서 올해 처음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할 때 혼자 개인적으로 1대1 수업을 교사하고 하다가 친구들이 옴으로 인해서 같이 모둠 활동, 협동 활동, 프로젝트 활동을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마을이 된 거죠. 예전에는 아이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젊은 그런 가족들을 만나서 마을에서 이제 정말 시끌시끌한 그런 웃음소리도 많이 들리고 이런 좋은 기운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때 이제 학교를 못 가고 계속 온라인 수업만 듣다 보니까 몇 번인가 약간 울었었거든요. 제가 힘들다고.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았었는데 이게 다 못하게 되니까 인생에서 행복했던 것 세 손가락 중에 하나 꼽을 수 있는 것으로 기분 좋은 것들이 가득했던 거. 네, 그 정도로 좋았습니다. 아마 저기에 지금 인터뷰에 응한 윤시우라는 학생이 유학생인데요. 저 학생은 아마 BBC 인터뷰까지 수차례를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꿈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들이 그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교육의 대안을 원격 수업만을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이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운 곳, 청정 그런 자연 환경에서 서울의 그 학생들이 집에서 집콕하면서 그 정서적으로 겪는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그런 새로운 교육의 대안으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전에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그 농산어촌 유학마을을 조성하게 하고 있는데요. 농산어촌 유학마을은
지자체, 즉 담양, 화순 그런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지자체와 그 지역의 교육청, 그리고 유학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 마을 활동가들이 모두 협력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농산어촌 유학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마을을 전남 농산어촌 유학 마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유학 마을에는 이제 각 기관별로 이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도교육청에서는 학생 1인당 유학경비 30만 원 지원뿐만 아니라 이 유학마을에서 운영하는 마을활동 프로그램이나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마을학교 프로그램비를 지원을 추가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마을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십니다. 주택을 신축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기존에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 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조금 전에 그 모듈형 주택, 스틸하우스 같은 것을 직접 제공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이 주택 안에 들어가면 홈스테이가 됐든 모듈형 주택이 됐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주택 안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오시면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구나 가전이나 그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데는 굉장히 좋고요. 조금 더 열악한 데는 또 열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저희 작은 학교에는 모두 작은 학교만의 특성을 지닌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작은 학교에 어마어마한 돈을 저희가 투입을 합니다. 거의 30억가량을 투입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학교는 그 지역 마을 사람들과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온 마을이 함께 돌보고 학교에서 그런 교육 활동을 마을과 연계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는 배움이 아이들이 마을로 연계되어서 배우는 것이 곧 삶으로 연계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운영 프로그램을 유학 오신 우리 학생들이 함께 또 학부모님들이 함께 다 누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개 시군에 10개의 유학마을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광양 지역에 백운산에 있는 유학마을이고요. 곡성은 오산 옥가에서 약 5분 정도 들어가는 쪽입니다. 옥가 IC에서 5분 정도 가면 유학마을이 조성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자체에서 주택을 전부 제공해 드립니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구례는 예술인과 우리밀 유학마을이라 해서 에밀 유학마을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요. 구례 예술인 마을은 그야말로 예술인의 집성촌이십니다. 이 예술인 마을 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시면 우리 아이들이 마을 활동가분들이 운영하시는 회화, 뭐 공예, 뭐 조각,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사시는 그 주택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대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많은 집기들이 있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예술인 마을은 정말 제가 보기에도 나도 이쪽에 가서 몇 개월 살아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특성화된 마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남 무선동 한옥유학마을은 여기는 무선동 두륜산 가는 길에 있는데요. 여기는 한옥이 전부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옥 민박 그 사업을 하는 데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한옥을 제공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 편백숲 그 행복유학마을은요, 충룡산 근처에 편백 으로 집이 지어져 있는 펜션이 있습니다. 15채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그 펜션을 모두 유학마을로 제공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아마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고요. 그 펜션 그 내부에 리모델링이 좀 따라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순천의 주동 복숭아 유학마을은 조금 전 BBC 방송을 봤던 그 지역이고요. 보성 한옥숲 유학마을은 여기는 이제 천연 염색관을 운영하는 한옥 펜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실이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유학마을 운영할 수 있겠고요. 아울러서 지역에 있는 가족 체리온 주택도 함께 준비되어 있고 이 천연 염색관에서 센터의 역할, 마을 활동가의 역할, 생활 교사의 역할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화순 이서 뽕모실 유학마을은요, 적벽 있죠. 적벽 투어하려고 하면은 버스가 멈추는 곳. 거기가 지금 이서뽕 모실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빵집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계세요. 아마 뉴스에도 또 뭐 인간극장 같은 데서도 다큐멘터리로 나오기도 했던데 그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가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데 그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 유학마을의 중심축을 이룹니다. 그 커뮤니티 센터에서 학생들, 학부모들을 위한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뽕모실 유학마을 안에는 이서면 자체가 모두 한옥입니다. 그래서 가족 체리용 농가는 그 한옥들이 한 채가 다 제공되는 건 아니고 주인은 있고 그 한옥의 일부가 여러분들에게 제공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암에 있는 미암 달콤이 유학마을은 이제 센터 중심의 커뮤니티 센터 같이 센터 중심의 유학마을이 조성되어 있고요. 황금들의 유학마을도 똑같이 되겠습니다. 담양과 완도와 모항과 보성에도 유학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런 유학마을은 이제 유학마을을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할 때 그 유학마을 안에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족 체류형의 농가도 있어야 되고 홈스테이 농가도 있어야 되고 이게 어우러진 곳을 유학마을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담양이나 완도나 무안이나 보성이나 이쪽 지역은 그 세 유형이 모두 어우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 특성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 유학마을로 올해 이제 지정하고 있는 거죠. 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섬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섬 지역으로 특성화된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학마을에는 이제 주거 형태로는 센터형, 가족 체류형, 홈스테이형이 다 어우러져 있고요. 부대 시설로서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체험장들이 함께 갖춰져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마을 활동가분들이 주가 돼서 활동하시는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되겠고요. 이 유학마을은 다들 이제 안전망을
안전망이 구축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민박업을 하거나 펜션업을 하시는 분은 기존의 그 모든 안전시설을 갖추고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주택들을 우리가 끌어안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망은 다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역에 있는 어떤 지구대라든지 파출소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와 연계돼서 지자체에서 CCTV는 더 확대해서 달아주게 될 것이고요. 그런 연계된 그런 기관들과 함께 안전망을 더욱더 갖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을 안에서 유학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마을 활동가분들, 생활교사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모두 아동학대라든지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주가 돼서 완전 이수시킬 겁니다. 심폐소생술까지요. 그리고 이제 그런 주택은 화재보험을 이미 가입하게 했고요. 의무적이고요. 학교는 유학생들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서 안전공제에 가입토록 그렇게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자면 이러한 마을 안에 농가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 이 마을의 모든 프로그램을 주가 돼서 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센터. 이 센터 안에는 마을의 활동가분들이 함께 계시고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런 센터들이 어우러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는 여러 체험 장소들이 있겠죠. 지역마다 특성이 있겠죠. 바닷가는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영암의 황금들의 그런 유학 마을 같은 데는 고구마 캐기, 양파 캐기, 그런 체험 장소들이 있겠고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으나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체험 장소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체류용 농가도 이 안에 함께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마을을, 이런 안전망을 갖춘 이런 마을을 지자체와 함께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함께 이렇게 협력을 해서 조성해 두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거공간은 이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한옥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족 체류용이나 홈스테이용이 제공되고요. 커뮤니티 시설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큰 이런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교육 시설도 갖추고 있고 어떤 공예를 한다거나 빵을 굽는다거나 그런 시설들이 많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대강당도 있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육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런 커뮤니티 시설들이 마을 안에는 갖추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센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센터들은 이런 기숙형 주거 공간들이 주로 많이 있어요. 1층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2층에는 이런 기숙형 주거 공간이 이렇게 방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이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다. 마을 체험 장소는 마을 특색 프로그램을 그 지역에 맞는 걸 운영하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유학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마을 교육 프로그램은 대상이 운영학교 학생, 유학생뿐만이 아니라 유학 운영학교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모두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간은 정규 수업 시간에도 운영하고 방과 후 그리고 주말 또 방학 중에도 연중 운영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마을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은 도교육청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학생 프로그램은 이제 생태, 문화, 예술, 진로, 인문, 사회 그러니까 마을의 활동가분들이 여러 프로그램들을 계획해서 운영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안 임자초 같은 경우는 이런 승마 교육을 함께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인라인 스케이트도 마을에서 하고 이런 요리 체험도 마을에서 함께 하고 있고요. 학부모들은 마을 학교에서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선생님들로 교사로서 활동하시기도 하고요. 봉사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 마을학교 프로그램에 다 참석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협과 연계한 팜스테이 그런 가족과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외에 지자체에서 제공해 주시는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 프로그램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떻게 보면 전남 농산어촌 유학은 서울 같은 경우에 광주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서울에서 오실 경우에 제2의 고향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귀농
또 귀촌 그런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요. 지자체에서 이제 여기에 체류형으로 오신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작은 일자리일지는 모르겠으나 일자리 제공도 함께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부모 프로그램 잠깐만 보시고요. 안전망 구축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남 농산어촌 유학운용학교는 이제 20개 시군에 지금 64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여수부터 시작해서 신안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나누어 드린 또는 저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로 보면 지금 이렇게 이 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 운영학교에서 가족 체류형으로는 저희가 지금 154가구 준비되어 있고요. 홈스테이형으로는 31실입니다. 홈스테이형은 농가 부모가 돼서 아이들을 맡기는 거잖아요. 31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일신당 몇 명 가능하죠? 3명. 한 실에 3명 가능합니다. 그렇게 구비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센터형은 13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학마을에서는 각 학교에서는 유학마을 안에 있는 각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안 임자초 같은 경우에는 승마로 특성화된 학교고요. 담양 금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전활동으로 특성화된 학교고요. 해남 삼산초 같은 경우는 골프로 특성화된 학교고요. 이제 기타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잠깐만 소개해드리고요.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 커피 향기 가득한 아침 햇살을 누리며 느긋하고 풍성하게 삶을 가꾸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배우는 바닷마을 유학생활. 유나 가족을 만나러 신안 임자초등학교로 찾아갑니다. 엄마 다녀올게. 2021년 봄 서울에서 신안 임자초등학교로 유학 온 유나는 매일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시골 학교의 수업은 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What? You have the Hermione Granger? Are you sure? 5일 정상중계에다가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예전에는 막 잘 안 친해지는 애들도 많은데 이제 딱 11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울보다 조금 더 이제 친해질 것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시설도 굉장히 좋아요. 오늘은 교내 스마트팜에 작물을 심는 날입니다. 유나는 처음으로 땅콩을 심어봅니다. 임자도는 굉장히 깨끗한 섬이라고 생각해요. 밤에 어둡고 또 소음도 없고 또 이제 환경적인 면에서 탁 트인 바다, 특히 대강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임자도는 자연적인 면이 굉장히 우수한 것 같아요. 이런 자연적인 면을 보면서 초등 시절을 보내는 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분명히 내재된 힘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옥 지붕들이 소담하게 모여있는 신안 임자도 진리마을. 오늘도 새로운 날을 맞는 부모님 두 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오늘 유나 몇 시에 끝나? 오늘 한 4시쯤 끝나고 수업 끝나고 오니까. 학교로 농촌 유학이 애들한테도 분명히 어떤 장점이 있겠지만 같이 오시는 엄마나 아빠한테 그만큼의 장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주어진 여유로운 시간, 많아진 시간, 할 게 없는 상황에서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가면 뭐 하고 놀아야지, 뭐 하고 쉬어야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오시는 게 자기 취미나 뭐 바라던 거에 맞춰서 학교를 선택해서 지원하는 것도 농촌 유학 뭐 팁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름다운 임자도 해변에 자리한 임자 해변 승마장입니다. 유학생의 두 아버지가 여기서 만나네요. 그냥 유나가 타니까
옆에서 기다리느니 같이 배워야지 하고 지금은 윤아보다 더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언젠가 아이들과 함께 말을 타고 싶어서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학생 유나 아빠와 병재 아빠는 일주일에 2번 승마장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임자초 아이들도 승마장에 도착했습니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에서는 학교 끝나고 승마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승마부 활동에 들어와서 동아리로 배우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산전선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봄이 오구나. 하도 어제 청춘이 배움에 대한 열의가 가득한 유학가족. 구성진 소리 한 자락을 배우고 익히며 남도의 매력에 젖어갑니다. 판소리 원래 배우고 싶었거든요. 노래를 되게 못하는 편인데 전라도에 가면 판소리 한번 배워봐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군립국악원에서 그런 강좌가 있어가지고 거기 다니면서 저도 되게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뭐 우리 아이만 유학 온 게 아니고 저도 새롭게 뭐 공부를 시작했다 뭐 이런 편안함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고요. 못하니까 선생님한테 혼도 많이 나고. 종일 열심히 배우느라 해가 저물어 갑니다. 유난의 마당에서는 삼겹살 파티가 열렸습니다. 직접 키운 상추와 야채들로 더 풍성한 저녁 밥상입니다. 바닷마을 유학생활 속의 새로운 경험들이 이야기꽃으로 피어납니다. 담양 금성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의 이야기. 제멋대로인 것 같지만 친구가 제일 좋다는 아이들. 세영이의 자전거입니다. 유학 신청 절차는 조금 전에 장학관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다만 7월 9일까지 저희가 1차 신청을 모집합니다. 네, 1차 신청 모집 후에도 학기 시작되기 전까지는 2차 모집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7월 14일 날 이제 1차 가배정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강진에 있는 나는 예를 들어서 옴천초를 가겠다라고 여러분이 희망을 하시면 여러분의 희망을 고려해서 저희가 1차 배정을 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배정된 지역을 가보셔야 되겠잖아요. 가보시는 그 기간을 7월 16일부터 방학 좀 하기 전이시죠.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방학 전이나 또는 방학 막 해가지고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충분히 학교 교육활동 프로그램이나 여러분들이 사실 그런 집들에 대한 소개를 아마 해주시게 될 겁니다. 거기를 보고 이제 아이들 꼭 데리고 함께 가십시오. 그러면 교장 선생님께서 어머님과 면담도 하시고요. 아이들과 면담도 하시고요 해서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학교는 학교대로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아이들과 또 협의를 해서 최종 28일부터 30일까지 저희가 최종 확정되는 그런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때 저희들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8월 4일 날 2차 최종 배정해서 이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도 혹시나 문의가 있고 그러시면 저희가 충분히 아까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할 거니까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남으로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주소 이전하셔야 되고요. 가족 체류형인 경우에 아이와 함께 오신 학부모도 반드시 함께 주소 이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드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두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 누리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일단 전라남도 교육청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전라남도 교육청 클릭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전남 농사노촌 유학이라는 이렇게 배너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또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유학에 대한 것들이 두 가지가 이렇게 뜹니다. 전남 농사노촌 유학마을 바로가기. 이 마을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0개의 마을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리고 유학 운영학교 바로가기, 여기는 유학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정보를 모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보면 유학 소개, 유학 마을, 유학 운영학교 알림마당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이 탭에는 유학 소개에는 유학 전반적인 저희들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운영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학 마을은 지금 현황을 전부 다 넣어놨으니까 함께 보시고요. 그다음 유학 운영학교는 학교에 대한 걸 전부 보실 수 있고요. 알림마당에는 우리가 안내해드리는 공지사항이라든지 Q&A라든지 보도된 내용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함께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학 마을에 이제 가시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마을별로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그 마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광양 선샤인 백운산 유학 마을 클릭을 하시면 일단 이렇게 동영상으로 그 유학 마을의 모습을 전부 다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세부적으로 내려오면은 그 유학 마을 안에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유학 운영 학교는 이제 클릭을 하게 되시면 그 밑에 이제 이 유학 운영 학교가 있는 시군이 나오고요. 시군을 또 클릭하시면 그 해당 학교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강진 같은 경우에 칠량초등학교, 뭐 작전초등학교 여러 가지 학교가 나오잖아요. 그 학교를 클릭하시면 그 학교에 대한 기본 정보라든지 특색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학을 왔을 때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생활 공간이라든지 학교의 사진이나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탑재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찾아가려면 그 옆에 학교 위치라는 그런 탭이 있어요. 그쪽을 들어가 보시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림마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아마 보도자료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데를 보면은 실제적으로 운영학교에서 유학생활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전부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포토 갤러리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 저희 이제 학부모님들께 저희가 두 가지 지금 안내 그 리플릿을 나눠드렸어요. 하나는 유학 마을에 대한 소개이고요. 하나는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라고 해가지고 유학학교 현황이라든지 Q&A라든지 그런 내용을 중심적으로 지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전남은 축복의 땅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교직 생활 거의 지금 40년가량을 전남에서 하고 있는데 산과 강과 들과 바다가 잘 어우러진 자연은 그 어느 곳보다도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문화의 깊이가 그윽하고 또 의로운 역사와 지층도 두툼합니다. 우리 광주 도시 학생들이 이 자산들을 자양분 삼아서 전남 학생들과 함께 미래의 사회를 열어갈 민주 시민으로 자라나길 소망하면서 저희들 전남 농산어촌 유학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주 학생들과 함께 그렇게 이끌겠으니까요. 많이 도와주시고 주변에 홍보도 해주시고요. 어렵지만 시도도 해보시고 그러십시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해요.